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시가격 시스템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를 현실화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요. 지난 10일 며칠 전에 공시가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일된 시세 분석 방법과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 조사평가자의 분석보고 작성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가 그리고 특수부동산부터 우선 현실화하자.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심사할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데 이런 혁신위의 개선 권고안들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종부세 권고안이 나왔었죠. 재정개혁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임대소득세 이 강화 권고안에 대해서 바꿔주시죠. 기획재정부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내에서 기획재정부의 확정안을 보면 종부세만 이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그나마 그 종부세 내용 중에서도 특위가 했던 내용보다 좀 더 그 강화, 좀 더 약해졌죠.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률을 특위는 100%까지 올려야 된다. 현재 80%도 하지만 이 기재부 입장은 90%까지 10%포인트만 올리겠다. 이렇게 좀 수위도 좀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이 혁신위가 내놓은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홍순탁 팀장과 함께 이 공시가격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자, 일단은 뭐 공시가격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좀 정확하게 좀 더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쉽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줄여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게 목적인데요. 지금 말씀을 공시가격이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명칭은 적정 가격이고요. 적정 가격? 이게 토지에 들어가면 공시지가라고 부르고 주택으로 들어가면 주택가격, 그 기타 건물로 들어가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라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에 실제로는 이제 분야별로 다 좀 다른 용어.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는 이제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 무리는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시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혁신위 권고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정말 이런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이 통일된 시세 분석 방법이 없으니 이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혁신위 권고안이 있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런 어떤 통일된 그런 분석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지로 예를 들면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데요. 그 표준지는 그리 많지 않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예.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좀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좀 소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에버랜드가 2014년까지 공시지가가 아주 낮았다가 2015년에 폭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폭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비교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게 그대로 그때 반영이 됐었던 거죠? 아주 1년 사이에 뭐 많게는 30% 뭐 그 이상 올랐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 시세 반영도 나오긴 합니다만 좀 대략 뭐 집 같은 경우는 60-70%, 단독주택, 건물,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5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한 거는 현재 나타나는 시세 반영률이 실제 시세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일단 뭐 시세를 많이 반영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70%가 반영돼 있는데 뭐 국가 단독주택은 50%, 토지는 30% 이렇게 되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네. 아파트는 거래도 많고 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추정하는 좀 쉬운데 토지는 거래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거래가 많지도 않고 또
비슷한 입지에 있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 모양도 다르고 예. 도로에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도 다르고 그래서 좀 평가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에서 내온 안에 보면 시세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거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시세를 찾아내자. 그리고 그 시세를 기준으로 적정한 비율만큼 평가하자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실제 가격을 최대한 반영하려면 그래도 뭔가 좀 비교 대상이라든가 뭔가 좀 검증할 만한 뭔가 좀 갖다 견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까지 시세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그냥 과거의 실거래가의 기준에서 별 변동 없이 반영하는 게 관행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실거래가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세를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주변에서 비슷한 용도의 토지가 거래된 건 있으니까. 그 주변 인근 땅 같은 걸 가지고 한다. 그래서 좀 시세라는 개념을 폭넓게 잡으면서 어쨌든 가격이 변동한 만큼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강화가 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1주택자, 2주택자에 대한 내용은 좀 빠졌단 말이에요. 특히 고가 1주택자, 그러니까 뭐 집이 뭐 한 2, 30억 이상 하는 그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물론 뭐 포함 안 시켰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공시 가격도 이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좀 여기 보는 것처럼 뭐 60, 7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 역시 시세를 그러니까 현재 실제 거래 가격과는 좀 괴리가 크다 이런 지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건희 회장의 주택이 대표적인데요. 네, 네. 아마 공시 가격이 28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도 286억이나 돼요? 네. 그런데 시세는 최소 48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계산해 보면 한 56%, 그러니까 60%도 안 되고 50%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가 주택이 비슷하게 5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사실은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세금을 덜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쓰이는 곳이 대표적인 게 보유세인데요. 그러니까 네.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네. 공시지가가 낮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뭐 보는 거죠. 들여왔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가 단독주택도 그렇고 고가 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대부분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가들, 대자산가들이 주로 갖고 있는 거는 그만큼 더 실제 아파트 같은 거보다 훨씬 더 이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세금 혜택을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 좀 어려웠다. 뭐 실거래가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실무적으로 어려웠다고 방치해둔 결과가 결과적으로 자산가 그리고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분명히 맞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시가격 연동 항목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이 공시가격으로 오를 경우 이 공시가격이 오른 것만큼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무려 61가지나 된다는 건데 앞서 잠깐 뭐 세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세금 관련해서도 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이 공시가격과 연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도 있고 아마 이제 가장 그 많은 분들이 많은 뭐 심지어 이제 서민들 저소득까지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이 복지분야와 관련된 10가지나 연동이 돼 있다. 또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게 되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집값들이나 그 뭐 땅값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 부담이 그 토지라든가 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좀 저소득층까지 그 여파가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이게 올리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쪽 뭐 기초생활보장 이쪽은 그 토지나 주택을 평가해서 일정 정도가 넘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그 공시지가 반영률이 낮다는 걸 고려해서 1억짜리 시세 1억짜리가 5천만 원밖에 안 잡히니까 공시지가가 그렇죠. 5천만 원이라는 그 기준을 잡을 때도 이건 1억쯤 되니까 1억 있으면 그 기초생활보장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시지가가 정상화되면 이 복지 분야 관련돼서는 그에 맞춰도 같이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그 사실
1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거였으면 그게 네. 지금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 기준도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을 올려주면 역시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복지 분야 관련돼서는 이런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서 그 기준을 좀 올려주면 된다. 높여주는.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 지역보험료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점점 지금 그 개편이 되면서 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줄어들고 있고 좀 나아가서 같이 조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우려하는 그 부분들은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공시지가 오르는 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근거로 제시가 됐던 이렇게 그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들 또 건강보험료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너무 많은 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 정부가 운영하는 기준을 같이 연동해서 그러니까요. 바꿔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는 데서 특별히 이제 대단히 큰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1989년이라고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30년 가까이 좀 된 건데. 근데 지난 30년 가까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사이에 한 세대가 갔으니까 세상은 굉장히 변한 거 아닙니까?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89년 출발점 자체가 좀 낮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전 제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시세에 비해서. 그래서 출발부터 좀 낮았고 그 30년 동안 뭐 여러 정부가 들어왔지만 많은 정부가 어떤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하는 조치에 좀 소홀히 한 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그 내려온 이 현재 제도 자체를 사실 한순간에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 혁신이 권고한 내용을 좀 보면서 시세 분석 방법이나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 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시가격 심사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들었던 게 어쩌면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좀 되는데요. 지금 오늘 혁신이 권고안들이 쭉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혹시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예. 이게 개별지로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제 감정평가사의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터치를 안 합니다. 간섭도 안 하고 네. 평가도 안 하고 그냥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요. 누군가는 그거를 검증해줘야 되거든요.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네. 갑자기 올리는 게 적당한지 비교도 해주고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는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 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들을 좀 기준을 잡고 평가해 준다고 하면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를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거니 표준지를 각 지역마다도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그거를 검증하고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지자체별로 만들 수밖에 없겠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표준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상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그거에 기초한 개별지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들쭉날쭉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검사할.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좀 비교하고 검증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도입된다고 하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그 이번 혁신위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공시지가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홍 팀장께서 보시기에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뭐 이건 전문가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적정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한 시세 반영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기간으로 보면 지금 가장 높이 돼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70%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예. 때. 그거는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뭐 토지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도 최소한 70%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니까 시세의 70%. 그래서 70%가 단기간의 목표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장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그 적정 가격의 정의가요. 정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가격입니다. 예, 예. 그게 사실 시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법 취지에 맞는 숫자가 나오려면 최소한 90%까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90%라는 목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